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부장 강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독립협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가볼 건데, 일단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독립협회 창립, 그리고 활동, 만민공동회 활동, 의회설립운동과 관민공동회, 그리고 독립협회 해산, 독립협회 활동의 의의와 한계점이 있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이 시기 때 조선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일본이 그냥 왕의 와이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고요.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아간파천이고요. 이렇게 아간파천을 단행하게 되고, 이 시기 때 이제 일본이나 뭐 러시아나 뭐 다른 나라 큰 나라들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좀 심화가 되게 되는데, 저희 나라의 철도 보설권이나 광산 금강 채굴권, 삼림 채굴권 이런 이권들을 침탈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신정변이 실패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던 서재필이 귀국을 하게 되고요. 중추원 고문에 바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 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신문 안에 자주독립과 근대적 민권사상 전파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창간사에서는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반대로 백성들의 정세가 어떤지를 이제 정부에게 알려주겠다는 걸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오랫동안 4대 왕계였던 청과의 4대 왕계를 청산하기 위한 독립기념물 건립하는 것을 추진했고요. 이 독립기념물로 독립문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독립문 건립을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초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2대 회장이 좀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독립협회 가입 자격이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문 건립기금을 내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부터 상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독립협회 회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독립협회가 기관지를 발간합니다. 대조선 독립협회부라는 기관지를 발간하고 토론회나 강연회 같은 걸 열어서 민중 계몽 활동도, 그리고 이게 독립협회가 처음에는 고위관리들이 이끌어 나갔었는데, 독립협회가 정부의 외세 의존 정책을 비판하게 되면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관리들이 독립협회에 나가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점차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라는 식으로 독립협회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만민공동회 활동 알아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국민창작권운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주국권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냐? 러시아 공사관에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을 황송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청해 사신을 대접했던 게 영흥문인데, 이 영흥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민공동회에서 러시아가 뭐 저령도 교차 요구를 해오거나 한나 은행 설립 같은 걸 요구하면서 내정 간섭이나 이권 침탈했는데, 이런 걸 부탄하면서 결국엔 러시아 저지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야. 자유민권 운동으로는 신체의 자유,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자유민권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이번에 듣기는 국민창작권 운동도 전개했다. 의회 설립 운동과 관민공동회 있다. 독립협회는 입헌군 주제와 비슷한 정치체제를 추구했어요. 왕이 있는데 이제 그 왕도 이제 법에 맞춰서 정치해야 된다는 입헌군 주제인데, 이 입헌군 주제와 같은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관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결의하게 되는데, 헌의육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한권을 견고하게 할 것. 이건 이제 외세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자주국권을 실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난이하여 시행할 것. 국가 재정을 특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이건 이제 이때 국민들에게 납세를 거두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폐단을 근절시키고 재정을 근대적으로 성립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예산과 결산을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의 감시 아래에 주도를 했고요. 다음은 중대범죄를 고발할 때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가 변호권도 인정을 해주고요. 피고가 자백한 뒤에 죄를 인정하고 형을 집행했습니다. 자유민권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관을 임명할 때는 정부의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형 6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원 신관제라는 것을 공포를 하게 되는데 중추원 신관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의장이 있고요. 의장이 있고요. 단선 25명과 인선 2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인선에 들어가는 절반을 독립협회가 담당을 독립협회가 민중을 대변하는 것인데 절반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으니까 국민들의 의사가 더 정치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계획들은 우선적으로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대한제국은 전제군 주재 국가인데 독립협회가 입헌군 주재를 뭔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설립하려 한다면서 모함을 해가지고 고종이 그거를 듣고 독립협회 해산과 독립협회 주요 간부의 체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난민공동회 개최에서 정례한 저항을 해서 지도 석방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고종이 한국협회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난민공동회를 강제로 진압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해산이 돼요. 독립협회가 난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뭐 자주국권 운동이나 자유민권 운동, 독립참전권 운동 같은 걸 벌이고 국민을 계몽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중추원 신간제를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해산을 당하는 것이 마치 의의점 가보면은 이제 자주국권 운동이나 이런 걸 전개하면서 국권을 수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자유민권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민권 발전에 기여했고 국민 계몽을 통한 근대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근데 한계점 같은 경우는 자주국권 운동이 화살이 주로 러시아를 향했어가지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뭐 다른 열강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열강들의 침략적인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였습니다.